지난주에 이 그림 봤던 그림이지. 예. 교재를 보면 74쪽 5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육천 관계에서 육친과 육신과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인연을 보고 인연 그 육친 관계에서 우리 살펴봤고, 그다음에 그 우리 사회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어떤 육신과 십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적 환경은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냐, 이제 그런 한 것들을 알아봤고, 또 실질적으로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 그 심리를 아는 것은 지금 여기서 육신과 십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기초 과정의 음양오해성은 상생상극론이에요. 여기 이제 이 중국 과정이기 때문인데, 여기 나라는 글자는 우리 일간의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일간은 이제 아시니까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만들어졌다. 육천관계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상생상극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이제 통틀어서 말씀 좀 드리고 또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74쪽에 잠깐 내용을 보시면, 제가 프린트물 요거 드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특징을 보면 비견의 특징은 그죠? 비견의 특징은 뭡니까?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있고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고집의 뭡니까? 주체성이라고 해요. 주체성. 그 비견과 급제를 이야기하라 하면 그냥 주체성을 말한다. 그죠? 자기 주체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비견이라 하면 항시 음양에서 볼 때 우호적인 나의 일관과 좀 우호적인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이라 하면 그 일관과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제 협조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급제는 경쟁심, 우월감,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비급을 통틀어서 주체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비견과 급제의 차이는 나다. 급제는 보면 모든 비견에서 경쟁심을 더 추구한 거예요. 질투 막 이런 거 있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질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다. 이게 주체성이 그렇지. 급제는 상당히 뭐 지기 싫어한다라는 것도 되지만은 남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 질투, 뭐 의심, 이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견이나 급제는 말 그대로 급제, 재물을 급탈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급제가 있으면은 내 재물을 누군가가 내 재물을 급탈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빼앗기기 위해서 내가 뺏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심이 자꾸 이제 발동되는 거죠. 근데 경쟁심이 자꾸 발동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견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친구, 동료, 비급이 육신적으로 친구, 동료이지만 비견은 동업자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얘기예요. 나의 우호적인 동업자. 급제는 우호적인 그 동업자인 듯 하지만 급제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회적으로 어떤 뭐 동업을 하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비견의 동업자와 급제의 동업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식신상관은 여기서도 보면 식신 전부 다 음양의 차이죠. 음양의 다른 것과 같은 것들이 되는데 음양의 차이인데, 식신이라 하면 내 일간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표현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전부 식상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식신은
내가 의도했던 대로, 그래서 식신은 내가 생한 대로 하는 거고, 내가 생하는 것이고, 상관은 내가 의도치 않게 설기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설기. 그래서 식신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고, 상관은 그와 별개로 환경적으로, 즉흥적으로, 그죠? 임시방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신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영구하고 궁리하고 식도락가들이 식신이 많고 손재주가 좋고 머리 재주도 좋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한다, 이제 꾸준하게 이런 것이고, 상관은 적극적이고 따지고 논리적이고 적극적이고 환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이고 시대적이고 그다음 유행 따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개혁적이고 똑똑하고 말재주도 있고, 그냥 식신과 상관은 삶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일의 수단이라 말하기도 하고 재물을 취득하려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상관의 여기서 이제 개혁적이다 하는 것은, 상관은 식신을 보면 상관은 정관을 극을 하거든요. 상관은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정관은 뭡니까? 나의 안정된 생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안정됨을 말하는데 그것을 상관에 의해서 안정됨이 자유롭게 그냥 고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오던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개혁적으로, 이제 그런 걸 말한다. 만약에 상관이 내가 굉장히 하던 일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해왔다 하더라도 상관의 어떤 운의 환경에 오면은 뭔가 기존의 틀에서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개혁적이다. 그 다음에 정편재. 재는 여기 보면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또는 그 식상에 대한 결과물,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무재사주는 여기에 대한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지금 74쪽에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쓸 줄을 모른다. 제가 갈로 열고 알부자, 저축만 한다, 이래놨거든요. 그럼 재가 많이 있다고 우리 재다 뭐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가진다라는 건 이제 아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재가 많이 있으면 그 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공하면은 대박 날 수도 있고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죠? 잘못되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재물은 재물로 봤을 때 그러고, 그래서 제가 무재사주로 돈 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돈 활용할 줄 모른다 또는 뭐 재테크, 그죠? 그런 쪽도 차라리 그냥 이거 은행에나 놔두지, 이제 이렇게 해서 알부자들이 많다. 막 하다가 그게 또 저질해 하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부자가 많다, 저 그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반대로 또 제가 없다 하면은, 제가 없는 명의 특징은 뭐냐면, 과정이 있으면은 결과에 대한 것도 그든 이 본인이 결과를 챙김에도 상당히 좀 정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일단 재라 하면 수치 계산이죠, 계산. 여기에 대한 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에 대한 과정은 잘 에너지가 있어서 잘 챙기더라도 결과에 대한 것은 크게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럼 그만큼 본인한테 많은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양으로 편재와 정재로 나눈다. 편재는 상당히 성격이 급하다. 또 큰 돈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적 재물을 편재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미, 유흥 이런 걸 또 편재라 합니다. 그런 편재를 하고, 근데 편재는 또 일확천금성, 로또 복금성 재물, 복권, 이제 그런 재물을 편재성 재물이다 한다. 반대로 정재는 알뜰살뜰하고 꼼꼼하고, 그다음에 월급 받아가 저축하고, 이제 그렇게 알뜰살뜰히 사는 이제 그런 걸 정재성 재성이라 하고, 현금성 재물, 그다음에 완벽주의적인 사고,
이걸 정제라 하고, 그다음에 정제는 이 경제관념이 또 탁월하다라는 거죠. 그 아기가 딱딱 맞아야 뭔가 진행한다, 책임감이 투철하다, 이런 것들 정제는. 근데 이 경제관념이 탁월하다, 편제적 생각은, 편제적 생각과 전제적 생각은, 정제적 생각은 뭔가 아기가 진짜로 딱딱딱딱 맞아야 진행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실수하고자 안 하고 완벽하고자 하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것이고, 편제는 그 성격 그대로 좀 얼렁뚱 사업성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좀 얼렁뚱땅하고자 하는 그런 성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업적 성정을 보면 정제는 지나친 꼼꼼함 때문에, 지나친 계산적인 것 때문에, 지나친 그 안정적인 것 때문에, 그죠, 투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투자는 과감히 투자하는 것은 편제죠. 그래서 편제가 사업적 재능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은 이제 이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관은 명예이기도 하고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뭐야 이거,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뭐야 규정, 규칙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법, 뭐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이라 하면 일단 그런 것인데, 정관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전부 다 일관한테 그거 하는 거죠. 일관한테 그거 하는 거죠. 정관의 그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적정하게, 그냥 오바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제어하고, 적정한 규정 규칙 이런 걸 말하고, 평관은 그냥 무자비하게. 그래서 평관은 직장이라도 이제 공무직 직장을 볼 때, 정관은 행정직, 공직, 그죠? 그리고 평관은 행정직이 아닙니다. 봉사직, 임시직 이래 들어가죠. 그래 들어가는데, 그 정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관은 합리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고, 굉장히 그 확실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람인데 그에 반해서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딱 정도만 할 것만 한다. 이 규정 규칙 그거 지켜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굉장히 그 합법적이고, 정관의 성정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정직하다. 평관은 약간의 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병권 관련한 공직을 말하는 군, 검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평관은 인내를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은 직장도 봉사직,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저 뭐 선출직을 전부 다 여기다 이제 평관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평관은 또 의외로 정관에 비해서 술수가 많다. 그 정관은 술수가 아니라 딱 합법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갖고 있죠.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 그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지만 글과 학문, 공부 관련한 그런 별이다. 편인과 정의는 정이 많고, 전편인이 다 이거는 인성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적극적으로 나는 수용하다라는. 인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요. 이것도 수용성입니다. 잘 듣는데, 정인성 수용은 정이 많고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남의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다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고, 정인의 특징은, 정인이 좀 몇 개가 있으면은 살짝 그 사람은 게으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 편인은 눈치가 빠르고 요령을 좀 피우고, 좀 게으른 거는 다 인성 마찬가지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잔소리가 많고,
편인이 의심이 많고 뭐 이런 거 생각, 망상, 올바른 것만 수용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저 편인성 수용성은 정의는 이제 무조건적 수용하지만 편인은 그냥 자기가 조금 아니다 싶은 내용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대로 수용합니다. 편인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수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십성에 대해서 심리적인 것이나 이런 걸 알아봤는데요. 그 옆에 75쪽에 잠깐 보면 또 맨 같은 내용입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비견은 주체성, 사업성, 리더자, 자존심, 동반자 이런 분과 독립, 이동수, 변수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말한다. 그죠? 그런 걸 말한다. 만약에 변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업, 분과, 동반자 해놨는데 동반자, 동업, 분과 하는 거 동반자, 동업이라는 것은 그냥 급여 생활자라 하더라도 주체성이 강해지니까 비급여 운이 오면 주체성이 강해지니까 그냥 내가 따로 독립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립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환경이 운이 와질 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한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급제 조금 전에 했는 내용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주체성, 사업성, 리더자, 경쟁, 질투, 시기라는데 여기에 보면 상관도 있고 편제가 빠져 있습니다. 편제가 지난번에 그걸 하나 했는데 편제를 하나고 좀 삽입 그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편제는 있습니까? 아니 여기 편관 편제 있네. 해놨는데 다 있네. 내가 뭐 삽입 해놨네. 다 있죠 편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요 밑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 명의 구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급에서 내가 하는 것 2개 식재 그죠? 그다음에 관인은 나에게로 오는 것 그죠? 인하우스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인하우스 구분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행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오행적으로 보면 내가 뭔 일간이든 간에 2개죠. 2개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 2개니까. 그 오행이 육신을 갖다 붙인 거고. 그러면 이 사람 명이, 기본 명이 나를 통해서 식재로 이루어진 명의 구조인지, 그죠? 또는 재생관한 명인지, 또는 관인생하는 명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명예 관인생하는 명인데 그럼 이 관인생을 잘 찾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인생 이 명인데 관인생 자 이 명인데 예를 들어서 4개씩 이래 8글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인생하는 그런 명이더라. 그러면은 관인생을 하려면 관인생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찾아 먹으려면 어떻습니까? 글과 학문을 해야 될 때 글과 학문을 잘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잖아요. 글과 학문을 요걸 살펴봐야 되겠죠. 잘 찾아 먹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재의 운이 오면 글과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흘러가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찾아 먹기 위해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제때 왔는지 아니면 좀 늦게 오는지. 만약에 제때 오거나 조금 이런 제때에 오면 어떻습니까? 글과 학문과 이 관운들은 일찍 찾으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내가 뭐 6급에서 뭐 5급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4급, 3급으로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까지 또 급수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식상생재 하는 명도 그래요.
제라도 편제인지 정제인지, 그죠? 또 재생관 하는 명다도 그래요. 재생관 하는 명. 그럼 재생관 하는 명이 뭡니까? 재를 가지고 관을 쓴다는 거죠. 그 재 가지고 관을 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징적인 거. 저는 만약에 이런 명의를 하면 쟤는 뭔가 경제,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해서 경제 관련된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관으로 끌어다 쓰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찾으면, 그럼 그 명의 특징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환경이, 그 명의 특징을 잘 찾아먹을 수 있는 환경의 어떤 변화에서 그게 제대로 와주고 있나 안 한다는 확실히 봐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게 잘 와준다면 잘 따라갈 것이고, 그 명대로 잘 따라간단 말입니다. 자기가 잘 따라가면서 좀 더 외부 환경에서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 그러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고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그가 학문을 해야 되는 시기에 다른 학마에 해당되는 어떤 환경의 운이 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래 이야기 하면 잘할 놈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면 잘할 놈인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어떤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틀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그런 만약 우리 주변의 자식들이나 애들이 그런 환경이 있다면 안타깝잖아요. 충분히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아이에 대한 맞는 용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을. 재생관 사주라면 예, 재생관 사주라면 예, 재를 가지고 그 경제적인 공부를 해서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도 되는 그렇죠. 예, 그럼 좀 속에 들어가서 자, 그죠. 쟤를 자 포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쟤의 장점이 뭘까요? 자, 편제라면 사업적 성향이 짙고, 정제라면 또박또박하고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생관 하면은, 재생관의 가장 정상적인 거는 재를 가지고 편관이든 정관이든 여기서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은행원. 그렇죠. 정확하죠. 이게 경제 관련 학과로 따지면, 그러죠. 은행 관련, 돈을 은행에 넣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이 이제 이 정제가 편관에 들어가도 되고, 정제는 여기 정관에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편제가 쓰려고 하면, 편제를 관으로 쓰려고 하면, 편제는 경제적 관념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경제적 관념은. 오히려 사업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 어떻게 사업적으로 관과의 관계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프랜차이즈 같은 거, 커피숍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재생관 사주.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면 또 관과에 관련 뭐 입찰을 해낸다든지 사업, 관과에 관련된 사업. 물품을 뭐 대놓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죠. 남자 사주에서 천간이 편제고 지지가 정관이면은 편제 정관? 예.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편제가 여자이지 않나요? 편제 정관이라면 그래요. 제가 두드리잖아요. 운에서 예? 세운에서 운에서. 예. 정관. 운에서. 남자 사주. 자, 운에서 이제 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정관이 오면, 요거, 그럼 아까 요거는 요거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그죠? 천간의 그런, 요런 생각과, 요런 현실 속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편제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편제적 생각은 내가 뭐 한 방 좀 터져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그런 뭔가를 자꾸 이제 그러한 걸 이제 발상하게 되는 거죠. 정관은 현실적으로는 지금처럼 안정된 게 낫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을 것이다. 근데
다른 명의 글자들하고 또 어떻게 이 생극 관계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이렇게 딱 문이 오면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로 이제 다 우리가 생왕사절인 입장 명에서 본다면 왕할 때, 왕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나이가 한 40대가 넘어가면, 그죠? 40대가 넘어가고 하면은 뭐 안정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안정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설하니까 부모를 또 먹어 살리기 위해서 이래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돈을 벌어지면은 부터 이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그러면은 계속 그 상태로 머물 게 아니라 또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보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여기서 여기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당연히.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그 욕심은 돈 많이 있으면 은행에 갖다 넣는 게 욕심입니까? 돈 많으면 그 돈을 투자해서 뭔가 더 큰 걸 명예를 요구함이잖아요. 이런 상생하는 구조에서는. 그거는 만약에 적당히 그걸 재생관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한 50대가 넘어가면 그 재를 가지고 명예를 사겠다는 욕망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환경에서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거든요. 여기서 보면.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 데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재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럼 내가 갖춰진 게 뭐 있나는 거잖아요. 이걸 재생활은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는 이걸 내가 유지, 개성하든지, 이걸 안정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잘 뭐 영위해 나갈 것인지, 그걸 내 팔자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는 한 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이걸 잘, 제 생활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활을 잘 쓰려면 적당한 인성이 있어야죠. 적당한 인성과 또 적당한 비겁에 의해서 이것도 정치해야 되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관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죠? 또 그다음에 관의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면 그게 전부 다 나의 어깨 삶의 무게이잖아요. 어깨 짐이거든. 그게 누구한테 돌아온다?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나한테 돌아오니까 내 삶의 무게의 짐이 되는 거죠. 그걸 이것도 적당히 내가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로서 이건 이제 육신과 십신의 관계에서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생극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생극 관계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을 금요화실하고 해야 될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자, 요것만 여기 있네. 자, 지금 여기서는 그럼 뭐 특별히 질문 혹시 없으시죠?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자, 그러면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오행의 상생상국론을 했는데 여기 육신 관계에서 생극 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있는 비견은 여기다 하면 됩니다. 비견이 생하는 것은, 그죠? 비견이 생하는 것은 식신입니다. 비견생 식신입니다. 또 식신이 생하는 것은 식신생 정제예요. 정제. 또 정제가 생하는 것은 정관이죠. 또 정관이 생하는 것은
정인이다. 여기에 있는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정인은 다시 비견한테 이제 생하죠. 요 네 개를 길성이다 합니다. 요 십성에서 길성. 그죠? 요 길성. 그 다음 급제가 생하는 것은 식신이 아닌 급제는 상관을 생하죠. 그래서 상관은 비견인 나인데서는 어떻다? 설기에 하는 거야, 내가. 해놔놓고 아차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상관. 다시 상관은 편제를 생하죠. 그래서 상관생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관생제는 편제적 생각이 어떤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그죠?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재물을 취득하려고 임시방편 쪽으로나 순간 환경 쪽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제는 또한 편관을 생합니다. 그죠? 이렇게 생해 나가죠. 편관을 생하고, 편제, 편관이 뭡니까? 편관은 또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관성 재물은, 상당히 정관에 비해서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또 임시직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내 있는 돈이 만약에 좀 있다라면, 그죠? 아니면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활용해서 내가 뭐 관을 좀 얻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관은 이제 편인을 생하고, 편인은 누구예요? 정인과 편인은 누구예요? 정인은 나를 생해주는 엄마와 같고, 편인은 누구 생해줍니까? 급제를 생해주거든요. 급제는. 그래서 편인은 급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급제는 나의 경쟁자예요. 경쟁자. 그럼 편인의 운명이는 내한테 만약에 급제가 없다라면, 또 없다라면 편인도 비견을 줍니다. 맞이 못해 주죠. 그냥 생해주는 건 아니지만, 주지만은 급제가 있는데 편인의 운이 오면 이거는 무조건 나는 2등이네 라는 거죠.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은 재는 편재든 정재든 재물을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또는 생각이든 간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보는데, 그래서 요거 재는 정편을 망라하고 그냥 길성으로 보고, 나머지 상관, 편관, 편인, 급제 이런 것들은 다 흉성으로 봅니다. 흉성으로. 그런데 생극의 관계에서, 이 생의 관계에서 이러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을사년에 그 을사라는 글자가 내한테 길성 흉성으로 다가올 것일 건데, 그러면 거기서 난 내 명에 있는 8글자들, 그죠? 그 8글자들 관계에서 어떻게 상생상극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 한 해가 좋고 나쁘고, 그죠?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극의 관계는 극. 자, 비견이 극을 하면, 비견이 극하면 재를 극하잖아요. 재. 그죠? 비견은 재를 극하는데 길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견은 자, 편재를 극합니다. 이렇게. 편재를 극하고, 편재는 또 상관은 아직 비견의 편재를 극하고, 그러면 급제는 정제를 극하겠죠. 그래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길성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자기들끼리 생해주지만 그건 반대편 애들 걸 그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흉성에 있는 얘들의 글자들은 생도 저것끼리 생하지만은
그건 또 반대편의 글자들을 극하더라라는 거예요. 요 내용만 알면 을사년 이제 한 해 보는 거는 끝납니다. 다 제 책에도 지금 다 해석하는 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제는 아까 급제는 뭐라 했으면 내 재물을 겁탈한다. 정제는 내 것이거든요. 편제는 공공의 것이라. 그래서 급제는 내 것을 겁탈하다. 그래서 비견은 편제 공공의 것을 극하다.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하다라는 거고. 이건 급제는 이미 내 걸 되는 걸 겁탈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편제는 또 어디 갑니까? 편제를 극하는 거는 제극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제극인은 인성의 어디로? 정인에 한다. 정인에. 그래서 편제는 글과 학문을 해야 되는 정인의 극을 하니까 그래서 학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명리적으로. 그래서 하다. 정인을 극하고 이 정인은 정인을 극하고 이 정인은 다시 어디 정인을 극하려 하는 거는 정인을 극하려 하는 거는 상관한테로 가는데 왜 인성이 격을 받다 합니까? 식상을 극하거든. 식상은 내가 표현하고 내가 활동하는 거잖아요. 활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격을 받다 인성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는 상관을 극하다. 상관을 이것도 극하는 관계도 상관의 어떤 그 적극적인 똑똑함 재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인과 잘 맞닥뜨려지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자격을 갖춘다는 거거든요. 상관의 똑똑함이 정인의 자격을 갖춰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인정받고 그래 좋다. 적절히 그걸 받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상관은 아까 급제했고 상관은 어떻게 그겁니까? 생은 저것끼리 편제 때 생했지만은 그건 상관은 정관을 극합니다. 상관생 편제를 하지만은 저렇게 편제하지만은 극하는 거는 상관을 정관을 극한다. 정관이 뭡니까? 안정돼 있는 내 생활이잖아. 현재 안정적인 현재 내 생활 이거거든요. 그걸 상관이 어떤 안정된 규칙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음 합법적으로 잘 안정되어 있음이 근데 그걸 탈피하고자 함이거든요. 상관인 명이 오거나 그 어떤 환경에 놓여지거나 그다음에 상관이 명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그런 것도 거기는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게 그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관이 극하는 거는 정관은 나의 길성이잖아요. 그 길성인데 정관이 극하는 거는 관은 급제를 가죠. 정관은 급제를 극하다. 급제는 누굽니까? 나의 경쟁자예요. 그래 정관으로서 나의 경쟁자를 이제 물리치게 되는 거죠. 정관을 극하다라는 거고 급제는 나의 안정권에 있는 생활을 급제 내가 합법적으로 아주 잘했는데 급제가 거기 들어와서 나한테 어떤 나의 재물을 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합법적으로 돈벌이가 있는데 이 돈이 뭐 지가 공갈쳐하고 내한테 돈 뺏어 가겠나 이거잖아요. 그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급제한테 씨알이 안 먹힌다. 이런 환경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반대적으로 편제는 아까 정인을 극한다 했고 편관은 누구를 극하겠습니까? 관은 아까 정관은 급제를 극하잖아요. 나의 경쟁자를 제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의 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입찰을 하거나 어떤 뭐 경쟁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지면
내가 우위하겠죠. 그런데 평관에 운이 오면 평관에 누굴 극합니까? 비견을 극하잖아요. 그 비견이 누굽니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관은 비견을 극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바로 나이다.